오늘의 뜬 뉴스, 오늘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합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홍보수석 윤두현 신임 수석. 네. 어떤 사람이죠? 지금 YTN 노조나 언론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정치적 편향이 심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반발의 이유인데, 또 한 가지는 왜 자꾸 현직 언론인을 데려가느냐. 이 두 가지가 골자죠. 예. 근데 이 윤두현 신임 수석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윤진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부위원장, 그 MB정부의 실세를 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당시 YTN 그 표한수 사장에게 윤두현 현 수석을 정치부장으로 뽑아라,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어허.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부장이 됐나요? 그렇죠. 정치부장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예. 이 내용은 무슨 설로 돌았던 게 아니라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정치부장이 됐을 때는 그 정권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박지 말라. 음흠. 이렇게 또 그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도국장으로 가는데, 예. 2012년에 보도국장을 할 때도 BBK 가짜 편지, 이거를 뭐 단독 입수해서 YTN이 보도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새로울 것이 없는 함량 미달의 기사다. 이렇게 보류 지시를 해서 불방을 시킨 당사자다. 예. 그러면서 너무 이게 해바라기성이 강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이번 인사에서도 이거를 지금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또 현직 언론인을 발탁해 갔다.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왜 자꾸 현직 언론이 특히 방송인들을 지금 발탁해 가는데요. 예. 이 홍보수석의 역할을 볼 때 꼭 그 현직 언론이 현직 방송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이 홍보수석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조율을 하는 어떤 역할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각 부처별로 이제 홍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부처의 홍보 파트를 조율해 들어가는 기능. 이런 주된 기능에 입각해서 볼 때 그것이 꼭 현직 언론인, 현직 방송인이어야 될 이유는 꼭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 미디어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방송에 대한 어떤 청와대 입김 내지 영향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 위한 통로 개설 차원 아니냐. 예. 이게 언론계, 방송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이었고, 예. 사실은 KBS 사태에서 그 일단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 직후에 다시 또 현직 방송인을 홍보수석으로 기용을 하니까 예. 언론계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건 그렇고 청와대 다른 수석 비서관들도 이제 상당수 교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보수석만 이정현 네. 홍보수석 사의 표명하고 즉각 수리하고 신임 홍보수석 바로 임명하고 네. 왜 홍보수석만 따로 떼서 이렇게 할까요? 바로 그게 지금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예. 이게 비서실장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그렇죠. 비서실장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수석인데 꼭 이래야 되는 이유. 여기서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 이정현 전 수석의 출마설이죠. 네. 이 출마설을 그러니까 전제로 해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당내 경선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선 일정 이전에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인사들을 또 두루 접촉을 해서 경선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정현 전 수석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역으로 헤아려 보면은 이정현 전 수석의 출마설이 거의 기정사실 아니냐. 그래서 이정현 전 수석의 이 여의도 입성기를 틔워주기 위해서 홍보수석만 콕 따로 떼어내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분석이 맞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KBS 사태 때문에 경질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길을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책이 아니라 차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설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권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단적으로 지난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싹 바꿔야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을 좀 바꿨죠? 오늘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다. 당청 간의 관계를 너무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었다. 예. 이런 식으로 토를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일정하게 기류를 감지하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좀 언론의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 김기춘 실장 유임이 거의 뭐 기정사실로 가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왜 그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도 김기춘 실장을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인가 대통령은.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건 총리하고 세트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안대희 그 총리 지명자가 낙마를 했고요. 예. 이 낙마 여파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화합형 인물로 지금 그 계속 검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과 전망이 맞다면 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일정하게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초임 총리와 내각 개편 다 완료된 후에도 계속 유임이다. 일각에서는 뭐 내각 개편이 다 완료되면 그때 경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아직은 살아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말 그대로 이걸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주변 정황을 가지고 그 분석하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내각 개편과 청와대 개편까지 모두 끝내놓고는 그때는 김기춘 실장의 거취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김기춘 실장 없이도 사실은 당청을 꾸려갈 수 있는 진용이 갖춰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거꾸로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김기춘 실장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땐 그건 단속인 것 같습니다. 단속? 예, 당청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단속. 예. 그래서 이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집행 그 시스템이라든지 정치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그 정비해 놓은 다음에서야 김기춘 실장의 거취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김기춘 실장이 상당 부분을 틀어지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아마 그렇게 본다면 뭐 내각 개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새누리당의 당대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봐서 당정청이 전부 정비되는 것까지 예. 지켜본 다음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정청 재정비는 일단 단속하고 관리를 맡아달라. 네. 근데 그 후에도 계속 유임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총리 뭐 내일은 지명됩니까? 저도 오늘 뭐 그 여러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원래 어제는 어제 그 발표된다고 그랬고 오늘은 또 오늘 발표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조금씩 바뀌던데요. 이번 주 안에는 될 것이다. 하하. 그냥 지켜보죠 뭐.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